중소, 중견 기업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제가 공조로 참여한 채용 레볼루션의 내용 중 채용 담당자와 교육 담당자가 협업해야 되는 범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적합인재를 찾는 대외 활동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고요. 인사 담당자로서 어떤 활동에 집중해야 될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임원들이 부르짖는 우리 회사만의 적합인재를 찾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적합인재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접근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스킨십이 필요한데요. 핵심 직무자가 모인 단체나 교육기관 등과의 활동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IT 기업들은 대학과 협업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특강을 진행한다거나 경력 개발 워크숍을 통해서 실질적인 코칭을 대학생들에게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워크숍을 진행했을 때 질의응답에 대한 수준과 내용을 보고 코칭을 하다 보면 그 학생의 수준을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미리 선점해서 미리 우리 회사에 필요한 기술들을 알려주고 스스로 학습하고 학습하는 속도와 정도를 보면서 이 친구는 앞으로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성과를 낼 만한 후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포섭하는 이런 활동들을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든지 SNS에다가 직무 인터뷰 글이나 영상을 올려놓고요. 채용 포털에 채용 공고를 올릴 때 링크를 걸어 놓는 거예요. 채용 포털에 너무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링크를 걸어 놓게 되면 핵심적인 채용 공고에 대한 내용들은 올려놓고 거기에서 적합한 사람들만 우리 홈페이지나 SNS에 접속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입사 지원서를 쓰도록 유도를 하게 되겠죠. 입사 지원서를 유도한다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있는데 지원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면접을 통해서 걸러내야겠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직원의 실제 업무 환경과 문화를 보여주는 컨텐츠를 제작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은 예전에 직원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사내 문화라든지 사내에서 업무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었고요. 몇 년 전에는 유튜버들과 함께 콜라보해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회사에 탐방하는 유튜버들이 와서 회사를 둘러보고 직원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디선가 노래는 들어봤지만 기억을 못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그런 가수들을 초청해서 노래를 하는 것도 많이 진행했었고, 물론 동영상이 부담스럽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오픈하는 게 좀 가벼워 보인다.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영상이 부담스러우면 직무 인터뷰를 텍스트로 적으세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식으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적고 하단에 표로 직무별 요구 역량을 정리해 두는 방법도 좋습니다. 사내에 있는 직무 기술서 중에서 오픈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적어 놓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좀 실무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툴 중심으로 하는 것들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유사한 툴을 사용했더라면 새로운 툴을 배우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툴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툴에서는 많은 성과를 보였던 직원이 지원을 주저하는 바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경력이 좀 높은 사람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대리급 이런 분들은 툴에 대한 것들이 오픈되어 있을 때 약간의 지원을 꺼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오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신 다음에 정리해서 오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공개 오픈 채팅방 운영입니다. 이거는 불특정 다수한테 오픈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회사에 지원해서 면접까지 확정된 사람에게 우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전화나 이메일로 하게 되면 누군지 특정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도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비공개 오픈 채팅방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미리 물어볼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 안내 시 사용 방법과 비밀번호에 대한 부분을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안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회사냐 로컬 회사냐에 따라서 채용 특화 사이트들이 좀 있어요.
그게 어떤 사이트가 있다는 걸 여기서 말씀드리기 힘드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서 좀 특화된 직무를 하시면 좋은데 다만 그게 너무 종류가 많으면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메인으로 하는 포털 사이트 한 개나 두 개로 진행을 하고 핵심 직무, 성과를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직무인데 그 직무에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이런 직무 한두 개 정도만 해서 해야지 너무 많은 직무들을 다 하시지는 않겠죠. 네. 사내 직원들이 추천하는 인재는 추천을 하면서 그 회사에 대한 문화라 업무 스타일, 리더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내가 적응할 수 있다. 이 회사에서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천한 사람과 지원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직 적응도가 높죠. 또한 조직 적응하다가 힘들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추천한 사람이 그걸 케어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접은 보게 하되 그 면접 본 사람이 추천을 통해서 지원했다라는 얘기는 면접관들이 알지 못하게 해놓고 추천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추천자도 그리고 지원한 사람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합격됐을 때 그 아마 수습 기간을 거칠 거예요. 그 수습 기간에 추천한 사람은 합격된 지인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프로세스를 잡아주고요.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살아 숨쉬는 인재상과 조직 문화가 활성화되려면 특히나 제도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말로써 선언하고 표어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서 실제로 박혀 있는 것이어야 돼요. 물론 교육제도도 그렇고 승진제도도 반영이 돼야겠죠. 반영이 돼야 되는데 특히 복리후생을 통해서 지원자가 조직 후원 인식, 조직 지원 인식이라고 하는데 조직 후원 인식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더가 준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꼭 반드시 리더야말로 더욱더 엄격하게 따르고 안 지켜거나 문제가 있을 땐 공지된 프로세스에 맞게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은 행사입니다. 모든 행사는 경영진의 역할이 부여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장을 담가서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다 칩시다. 대표님이 됐던 임원이 됐던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 시간에 반드시 참여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반드시 그 활동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늦었다? 그럼 배달 과정을 참여를 한다거나 계획한 거에서 바꿔서라도 우리 회사 가치와 문화에 부합하는 어떤 활동을 할 때 임원들이 직접적으로 무조건 나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분량이 얼마큼이든. 꼭 어떤 거창한 참여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과 동등한 참여인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원칙이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음, 모든 행사에서는 조직 문화를 외친다라는 게 말로 외치는 것도 있고요. 그거 외에 현수막이나 포스터, 명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조직 후원 인식이라는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조직 후원 인식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자로는 POS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조직이 구성원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관심을 기울이며 지원해 주는지에 대한 구성원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구성원들이 조직의 정책이나 상사 혹은 동료의 행동을 통해서 느끼는 정서적, 물질적 지원에 기반을 둡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정책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리더, 동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리더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조직 지원 인식은 이제 조직과 구성원들의 관계를 굉장히 강화하고 직원들의 업무 몰입과 성과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주요 요소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인정과 존중, 정서적 지원, 성장 기회, 공정성 이겁니다. 인정과 존중, 조직이 구성원의 노력을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할 때 구성원들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성과에 대한 가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 설사 성과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을 배웠냐, 즉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냐 이런 가치도 포함될 수 있어요. 성과로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하긴 하지만 성과만 포커스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약간 피폐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노력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노력의 결과가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활동들이 같이 연계되겠죠. 일단 포커스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서적 지원입니다.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조직이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도 회사마다 대응 방법이 좀 많이 달랐는데요. 확정되기 전까지는 업무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조직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아프면 무조건 쉬어. 근데 성과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직원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같이 결론을 내리고 그 과정이나 정도에 따라서 배려할 수 있는 건 배려하되 공동체적 의식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활동을 하는 조직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아마 우리 회사는 정서적 지원을 받는 회사다, 아니다 라는 게 갈렸을 거예요. 네. 이렇게 개인적인 어려움 혹은 국가적,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조직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패션 브랜드 자라 같은 경우는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기적인 유급 휴가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본인 혹은 부모나 자녀, 그러니까 큰 수술을 해야 될 때 일정 한도 내에서 뭐 500만 원 한도 내에 뭐 이런 식으로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검토해 볼 수 있겠죠. 보험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돈을 지불을 다 한 다음에 보험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낸 돈의 일정 금액 이상이면 최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제도를 설계를 하면 되겠죠. 세 번째, 성장 기회입니다. 조직이 구성원의 경력 발전과 성장을 얼마큼 지원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회사가 직원의 성장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내 고유한 플랫폼이든 아니면 외부에서 돈을 주고 이용하는 서비스든 또한 리더 선발 시 코칭 능력, 이 코칭 능력을 통해서 직원이 육성할 수 있으니까요. 코칭 능력을 중요 포인트로 고려하고 리더십 교육에서 이를 통한 팀원 육성 방법을 교육하는 것. 이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성장하는 것도 다 좋지만 제도 차원에서 리더십 차원에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라는 것 자체를 안내를 하고 알려주고 인식이 돼 있는 조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음, 그런 코칭 능력을 얼마큼 잘 활용하느냐, 어느 정도로 잘 하느냐는 그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조직 차원에서 그러한 활동들을 고려하고 실제로 진행한다는 것들을 직원이 알게 되면 다른 거죠. 자, 크래프팅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커리어 크래프팅이라는 개념을 이미 구성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고성과자, 역량이 높은 자, 우리 회사에게 적합한 인재들은 다른 데 가면 이러한 성공 경험, 성장 경험을 못 얻을 텐데 라는 식으로 해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고요. 회사 내에 있을 때 동료, 선배, 팀장, 임원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한다. 이런 회사다. 그리고 비즈니스도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직원들도 우리 회사에 적합한 그리고 고성과를 낼 만한 지인들에게 우리 회사를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은 조직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셔야 돼요. 내용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셔서 공정성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는 모든 직급의 직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 기준을 명확히 공개합니다. 그래서 승진 연한이 된 사람이 내가 승진의 가능성이 뭐 70% 이상이다, 90% 이상이다 라는 예측을 할 텐데 그 예측이 실제로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조직이 이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조직이죠. 인사평가 과정에서 잘 진행하다가 최종 인사평가위원회에서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다시 판단하는 회사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창립자인데, 내가 최고 경영자인데 충분히 자신의 판단을 반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사실 경영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공정성을 고려한다면 경영진이라 하더라도 CEO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내로만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예를 들어서 A인 사람 중에서만 S로 올릴 수 있다. A에서 B, B에서 A 한 단계씩만 올릴 수 있다. 승진 대상자 전체 중에서 뭐 10%, 5% 이내만 바꿀 수 있다. 뭐 전체 인원 중에서 1%만 한 등급이 아니라 뭐 두 등급, 세 등급도 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위원회라 하더라도 조정할 수 있는 폭과 범위와 정도를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어떤 포인트들 가지고서 평가를 하고 이 평가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다. 다만 이 경영권이 남발되지 않게 이러이러한 제안을
반드시 준수해서 지키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구성원들이 인정을 해요. 말 그대로 창업자인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할까요?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구성원들에게 인정받고 지원받으며 성장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줄 때 조직은 좀 더 높은 몰입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몰입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직이야말로 구성원들이 주변에게 이야기하고 추천하고 적합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채용을 얘기하는데 왜 적합인재를 유출에 대해서 얘기하냐? 적합인재가 유출되면 채용을 또 해야 돼요. 적합인재가 나가지 않도록 고려하고 고민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채용 담당자가 언제까지 채용만 하고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장하셔서 인사팀장도 되셔야 되고 종합적인 사고가 좀 필요할 겁니다. 교육 담당자 마찬가지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합인재 찾기는 구성원과 외부 기관이 상호 시너지를 내면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제일 좋다. 그리고 지원자가 우리 회사와 직무를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범위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개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직원들이 우리 회사는 어떤 것이 장점이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명확히 말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본질이라는 점. 그게 채용에 이만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사 전체를 보는 관점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채용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